안녕하세요. 컴맹 안잡이 우산 속 안잡입니다. 우산 속으로 와서 우리 같은 그리움의 동지들과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어제부터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고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가능하다고 해서 어 정말 준비를 했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뭐 인증하고 컴퓨터에 뭘 다운받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독자가 늘어서 1000명이 되고 있는 영상도 많고 하면은 유튜브가 알아서 이걸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전에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잊어버린 건지 아무튼 지금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3시에 예약은 해두었는데 방송이 안 될지도 몰라서 일단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각 2시 30분이거든요. 라이브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사실 제가 요즘 이제 많은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사람이 힘들 때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치유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별님 사랑하시는 분들을 요즘은 두 가지로,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나 두 분류로 나눠져요. 예를 들면 안경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요즘 방송되고 있는 미스트롯을 보는 사람, 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조금 찝찝하달까? 죄책감을 느낀달까? 어머, 내가 별님 팬이면, 김호중 씨 팬이면, 이거 미스트롯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보면서 좋은 거예요. 특별히 제가 그 첫회 송가인 씨처럼, 그리고 지난해 우리 김호중 씨처럼 누군가가 막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참고로 지금은 저는 이번에 출연자 중에서는 그 초등학생 청학동 소녀 김다현 양 그분이 그 꼬마 아가씨가 제일 좋긴 하던데.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성격의 탄생 뭐 그 책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지난 200만 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근데 살아남았을 때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까칠해서 살아남았대요. 그러니까 조심성이 많은 거죠. 이 버섯? 불안해. 난 안 먹어. 뭐 거기 멀어. 위험해. 난 안 갈래. 이렇게 조심성이 많았던 사람도 살아남았고요. 또 뭐 무슨 소리야. 도전은 해봐야지. 그래서 또 열심히 도전했는데 살아남아서 또 멋지게 유전자를 후손에 남긴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가끔 왜 우리가 뉴스 보면은 어머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알고 보니 참 거짓말 투성이었네 하고 이렇게 실망할 때 많잖아요. 그러면 소수이긴 한데 그렇게 거짓말을 잘했던 사람들도 또 살아남게 되는 그런 어떤 유전자만의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코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수는 없대요. 살아남은 인류 중에서.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서로 협동하고 믿고 그 사람과의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믿음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유전자는 아주 살아남기에 유리한 유전자는 아닌데 어쨌든 소수의 유전자는 남겨진다는 거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유법도 다르대요. 그러니까 저는 미스트롯을 보면서 일종의 치유를 경험하는 유형의 인간이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저는 그렇게 합격 수기, 무슨 당선 수기 이런 거 읽는 걸 좋아해요. 신춘문예 그 당선작 신문에 이렇게 나오면 그 당선작 자체는 읽지 않으면서 그 당선한 분들 소감을 읽어요. 그럼 막 짜릿하고 좋아요. 미스터 트롯은 말해 뭐합니까? 미스터 트롯에서는 그 내가 너무나 응원하는 사람이 막 계속 승승장구를 했고 누가 봐도 최고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줬고 그러면서 그걸 기다리면서 왜 매회 오늘은 그 사람이 언제 나올까? 오늘은 언제 나올까? 또 끝에 나오겠지? 뭐 그래도 왜 중간중간에 대기실 표정 보여줄 때 그거 한 컷 보려고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다시 느끼면서 그 지금
우리 가수가 군복무 중이라 군 대체복무 중이라 만날 수 없는 그리움을 저는 지금의 미스트롯을 보면서 또 대리 만족을 하고 있었던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때 받았던 상처를 기억하시는 거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는 뭐 콘서트에서조차 통편집을 당하고, 그 기억 때문에 그 방송사의 채널에 리모컨을 갖다 맞추는 것조차 불쾌하고,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니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옳은 방법, 더 나은 방법이 있느냐?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를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똑똑하게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안 본다고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또 본다고 욕먹을 일도 아니고. 하지만 저도 사랑의 콜센터의 경우에는요, 어느 날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검색을 했더니 하차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꺼버렸죠. 글쎄, 저는 나머지 6명도 좋아요. 다 보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통편집된 콘서트 영상, 나머지도 뭐 보면 재미는 있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깨달으면서, 아, 그래, 나는 이 미스트롯이 한 회 한 회 진행되면서 누군가가 뽑히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선발되고, 또 혹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작년에 그 감동을 되풀이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늦게.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미스트롯을 볼 일이 아니라 내가 미스터 트롯을 다시 다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을 1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돌려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메모를 했어요. 왜? 제가 놓쳤던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우리 사랑하는 사이에도 다투잖아요. 부부 간에, 뭐 자녀와 부모 간에. 근데 그 다툼이 대개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곡해하거나 뭐 한두 부분 놓치거나 듣고 까먹거나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제가 김호중이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했고, 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팬카페 가입도 했고, 뭐 막 어디 가서 댓글도 달아보고 뭐 이랬다고 막 얘기를 해왔는데, 어머나, 첫 회에서, 첫 등장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성악하시는 분이 어떻게 트로트에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김호중 씨가 성악이 뭐 하기에 지쳤다거나 싫어졌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그때 이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분명히 들어놓고도 저만의 생각을 한 거죠. 아, 저 사람이 뭐 어떤 매니지먼트 같은 걸 제대로 잘 만났으면 성악계에서 자리를 잘 잡았을 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젊은 성악가가 그러지 못했었나 보다. 그랬는데 또 마침 거기에 부합하는 막 보도들이 나중에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저 실력에 돌잔치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뭐 이러면서, 물론 이제 그것도 분개할 일이 맞는데, 정말로 김호중 씨의 큰 꿈이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거기 이미 나와 있는데, 뭐 힘들어서 나왔나 봐 뭐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거 아니죠. 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착각을 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드리고 싶었냐면요. 왜 저는 좀 멋내기에는 정말 재능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뭐 잘 내는 여자분들 보면 머리핀 하나 혹은 뭐 스카프 하나 귀걸이 하나 그걸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죠. 그 사람의 보여지는 이미지가.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미스터 트롯 1회가 지난 1월에 12.8%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회가 18%를 넘기게 되는데, 18.2%인가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저의 분석은 편파적이긴 합니다. 잠깐 곁가지로 세면요. 제가 본방사수를 하는 프로그램은 딱 하나 있어요. JTBC의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옛날 스포츠 전설들이 나와서 안정환 감독의 휘하에서 축구를 하는 조기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물론 작년에는 미스터 트롯 본방사수 했고 사콜 김호중 씨 출연하는 동안 모두 본방사수 했고 또 김호중의 파트너 아무도 모르게를 비롯하여 뭐 전참시면 뭐며 출연하셨던 또 위대한 베테랑 뭐 이런 프로들 다 봤죠. 근데 이제 그건 다 지금 안 나왔거나 계속 우리 호중 씨가 나와서 보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내내 보는 프로는 뭉쳐야 찬다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뭉쳐야 찬다에 우리 미스터 트롯 팀 그중에서도 축구 실력 출중한 김호중 씨가 출연을 했을 때 가장 기뻤었다는 그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자, 곁까지 샜던 걸로 되돌아오면 근데 그 뭉쳐야 찬다가 제가 왜 또 유난히 재밌냐면요. MC분이 같은 김성주 씨인데 김성주 씨는 평소에 국가대항전 뭐 평가전을 한다든지 할 때는 아무리 우리나라 그 중계석에 앉아 있다고 해도 왜 편파적인 보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공정한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이 뭉쳐야 찬다는 예능 프로니까 완전히 우리 팀 위주로 그 해설을 하고 이제 아나운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더 마음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지난해 미스터 트로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런 편파적인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머리핀으로 돌아갈게요. 그 머리핀 하나가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이 외적인 이미지를 확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미스터 트롯 1부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김호중 씨는 그날 출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김호중 씨가 부른 빈체로가 그러니까 네순도르가죠. 아무도 잠들지 말아야 맨 그 클라이막스 부분 빈체로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때가 몸 상태가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클라이막스가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그 미스터 트롯 무대에서 그것을 어느 만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TV조선에서 편집해서 김호중 씨 출연할 때도 보여주고 2회 출연하죠. 1부 마지막에 그 부분을 이제 예고편에 띄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 고급져지려면 그 안에 보편적이지만 다양함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터 트롯 마지막에 우리 김호중 씨가 부른 빈체로가 울려 퍼진 순간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트로트 클래식이 좋지. 이런 분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회 드디어 김호중 씨가 출연을 하고요. 그 예고편보다 훨씬 길게 우리 빈체로를 부른 장면이 편집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태클을 걸지 말을 불렀을 때의 감동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심사위원들이 했던 얘기를 제가 좀 받아 적었었어요. 그 아이돌 출신으로 아주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김준수 씨인가요? 그분은 자기가 그 뮤지컬을 하면서 많은 가수들, 그 성악 출신 가수들하고 노래를 불러봤는데 그 성악 발성하신 분들이 기본기가 있고 다 좋지만 성악할 때 쓰는 진성을 빼지 못해서 결국은 다들 고전을 하는데 우리 김호중 씨는 그거를 완벽하게 빼내고 트로트 발성으로 불러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장윤정 씨는 그날 이 사람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사람이 분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것이 일종의 덕담이라고 생각을 했지 정말로 이런 날이 올 줄은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쵸? 김호중 씨는 뭐 군복무 대체복무 중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연말에는 좋은 뉴스들이 많았죠. 앨범 판매 100만 장 돌파 소식, 또 이런저런 엄청난 곳에서 수상하신 내역, 그리고 또 유럽 빌보드 차트에 우리 더 클래식 앨범이 차트 진입한 상위권 4위 5위 랭크한 소식 이런 것들이 계속 전해졌고 그 외에도 뭐 홈쇼핑 관련해서 아니면 버스에 우리 김호중 씨 얼굴이 대형 광고판으로 붙었다든지 팬들이 대형 전광판을 만들었다든지 뭐 육촌 이종 사촌인가요? 뭐 사촌이
역시 아주 좋은 노래 실력으로 뭐 프로그램에 나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뉴스가 나오지만 우리 본인이 수상소감 직접 얘기했던 그것 외에는 사실 뭐 단독으로 소개해 드릴 만한 뉴스는 이제는 나올 일이 없죠. 그러나 그래도 뭐 계속 앨범 판매가 이렇게 늘었다, 뭐 어디 차트가 더 이렇게 올랐다, 뭐 이런 소식들은 앞으로도 간간히 들려올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김호중 씨에 대한 특별한 뭐 소식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TV에서 우리가 김호중 씨를 만날 일은 더더욱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팬분들께서 아리스 별님 사랑하시는 2022년 6월을 기다리는 저와 같은 그리움의 동지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찾아다니시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무와 숲을 사람이 다 잘 봐야 좋은데 저는 둘 다 잘 못 보지만 그래도 나무보다는 숲을 좀 보는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제가 참여를 하다가 깨달은 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채널만의 특성 때문에도 그 채널에 가서 라이브를 보시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 김호중 씨를 TV나 뭐 라디오 같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익숙했던 매체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저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여고 여대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뭐 다양한 대화를 나누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 어머, 나 걔 참 어떤 남자가 참 멋있는데 어머 걔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머 걔 멋있지 멋있지, 뭐 이런 얘기 친구들끼리 나누면서 왜 여자들은 또 우정을 돈독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네이버 연예 기사에 댓글 금지됐죠. 뭐 어디서 얘기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김호중 씨가 진짜 최고지, 뮤직 닥터지, 트바로티지, 뭐 새로운 장르, 호중 장르를 열었지, 이런 얘기 우리가 하고 싶은데 나눌 공간이 없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대화 나눠도 되지만 요즘 공론화된 장,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어쨌든 미디어의 형태를 갖춘 곳에서 그렇게 나의 별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렇게 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다니시는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자비는 사실 라이브를 제가 잘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하고 싶었었는데 그 왜 라이브로 얼굴을 보자 하시는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래 간간히 낮 시간에 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다 떨고 안자비 네 말도 맞아,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인사 좀 나눌게, 아무개님 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대화 나누시고 이제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많은 준비를 했고 방송 준비도 나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급하게 만든 채널이라 이게 서서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 아니에요. 제가 다 핑계고 제가 컴맹이라 그래요. 제가 뭔가 설정을 하고 컴퓨터에 프로그램도 다운받아야 하고 그런 게 있었나 본데, 저는 지난번에는 다 자연스럽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예약만 걸면 3시에 방송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지금 불가능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준비는 제가 일찍부터 다 해놨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라이브 삼아서 일단 좀 봐주시고요. 제가 일단 아직 앞으로 남은 시간이 10분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업로드를 빨리 하고 업로드가 되는 걸 기다리는 동안 혹시라도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 쳐놓고 결국은 라이브를 오늘 못하게 되는 것 같은 확률이 98%입니다. 우산소까지 건너와서 저 안자비를 구독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그리움의 동지분들께 뭐라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용으로 준비한 원고가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지금 시각이 2시 50분 정도, 50분이 됐어요. 지금 시작한 지 20분 되어가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남아있을
0.00001%의 가능성을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업로드 해두고 그다음에 라이브가 가능한지 제가 빨리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